안녕하십니까. 퇴직자 중에는 정년 후에는 죽도록 놀고 싶다는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 충분히 일했으니 이제 마음껏 3, 40년을 놀겠다는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기간 놀고 보내는 유유자적한 생활도 힘든 인생입니다. 대부분 퇴직 후 3, 4년이 지나면 새로운 활동과 일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일은 사람의 정체성, 나아가 살아가는 의미를 주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정년 후에 일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수면 연장으로 인해 50대 이후 건강과 능력이 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생 후반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인구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로 부상하는 인구 집단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또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참 슬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요즘 사회를 평생 현역 사회라고 말합니다. 최근 일본에 100세까지 평생 현역으로 일한 분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후쿠이 후쿠타로라는 분인데 그분은 101세까지 1시간은 전천을 이용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분의 인생관은 일은 즐겁거나 즐겁지 않다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당연히 일하는 것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오로지 직장인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타적으로 일하는 정신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분이 뭐든 일인지 쉽게 생각했어요. 그분은 뭔가를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하면서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재미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의 MIT 에이지랩에서 중고령자 그리고 정년 세대를 대상으로 정년 후에 인생을 표현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성은 주로 정년 후에 자유 그리고 평화 그리고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반면에 남성은 휴식, 여유, 취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두 남성과 여성의 언어적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여성은 정년 후를 여정 내지 재출발로 인식하고 있었고 남성은 목적지, 종착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은 퇴직 후를 여정으로 생각하고 꿈을 추구하는 자신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떤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100세 시대에는 정년이 지금 어떤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100세 시대의 정년의 의미를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60세는 법률상의 정년일 뿐입니다. 이런 법률상의 정년을 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세 초반까지 일하고 있는 통계가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70세 이후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이를 넘어 70세 이후에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0세 정년도 되기 전에 40세 중반부터 50세에 걸쳐서 이미 마음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또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를 이웃의 일본의 은퇴 전문가 한 분은 마음의 정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100세 시대의 우리 긴 인생을 볼 때 사실상 정년의 의미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한 언제까지 원하는 시기까지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은퇴 문화는 정년까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은 은퇴 자금을 정년 후에 열심히 쓰는 어떤 소비적인 은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도 은퇴 문화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델이 선호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의 60%의 은퇴자들이 정년 후에도 봉사를 하거나 봉사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물론 한 30% 정도는 생계상 소득이 부족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나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절정기로서 나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있는 분도 15%나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시빅 벤처스라는 창업자 마크 프리드만스를 만났는데요. 그 마크 프리드만스는 앙코르 커리어를 부르짖으면서 미국의 많은 시니어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후세대들에게 경험과 그리고 후세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실현하라는 어떤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빅 벤처스의 창업자 마크 프리드만스의 빅 시프트라는 책을 받아 제가 책을 번역했는데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바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시니어들이 정년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새로운 인생 단계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정은 어떨까요? 저는 일본의 고령 사회 그리고 은퇴 문화를 10여 년 넘게 연구해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커리어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인적 자원을 키우고 그리고 정년 후에서 사회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테크놀로지가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에서 직장인들의 지식과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학습을 추진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엠퓨어라든가 벤처기업에 파견해서 그들의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리고 회사에 돌아와서 다시 그들의 어떤 업무적인 업무 방식을 전파하는 그런 리스킬링 대책을 마련하고 실현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2016년부터는 많은 기업에서 부업이나 겸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노동력 부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고 나아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2012년도에 이미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했습니다. 이 고용 확보 조치라는 건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정년 폐지 내지 정년 연장 그리고 1년 단위 계약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했는데요. 2019년부터는 이를 70세까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70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든지 정년을 폐지하든지 아니면은 70세까지 계속 고용을 하거나 그리고 그 시니어들에게 업무 위탁 내지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75세까지 지역사회에 돌아와 또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정년 후에는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연금이 부족해서 또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이 충분해도 일을 통해서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싶고 소득보다도 사회에 참여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고 또 타인과 만나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역 시절에 잘하는 일 그리고 보상받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이게 자신의 생계 유지 그리고 커리어 발전에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년 되면 상황은 바뀝니다. 정년이 되었을 때 많은 현역 시절에 내가 잘했던 일을 할 수 없는 여건도 많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세상이 필요한 일을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저는 평생 현역 커리어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것이 아까 말한 미국의 시빅 벤처스의 앙코르 커리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사고는 시대에 따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물질이 풍요한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 수단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전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지만 지금은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분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일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나 내가 일을 택해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지금 현재 하나의 풍조입니다. 또 하나 여건은 바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멀티태스킹 시대로서 IT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그리고 복수의 일을 하는 것이 아주 보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이 있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5단계 내용은 사람이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가 충족되면 사회적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존경 욕구, 자기 실현 욕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현역 시대에 대비해 보면 안정된 급여가 합의되면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 그리고 출세와 평판, 조직의 업적 달성이 매슬로우 욕구 단계의 존경과 자기 실현의 욕구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다시 퇴직 후로 대비해 보면은 안정된 주거 생활, 안정된 생계가 유지된다면 많은 분들이 사회 참여해서, 그리고 사회적 역할로 인정을 받고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많은 정년 퇴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에 지금 퇴직하는 선후배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제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말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의 꿈을 한번 새겨봐라. 우리는 현역 시절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가족 부양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정녕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 있고, 또 싫어했더라도 생계상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년 후에는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연금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리고 자녀의 부양 의무가 이제 벗어났다면, 이제 내가 진정 어린 시절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일을 한번 새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과거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많은 퇴직자들은 30년에서 35년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직장생활 경험에서는 많은 분들이 대여섯 개 부서를 경험했거나 또 현장 경험, 또 사회적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런 과거의 나의 경험을 샅샅이 뒤지고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나의 진정한 꿈과, 그리고 나의 스킬, 그리고 나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롤 모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 누군가의 내 롤 모델이 있다면, 나만의 롤 모델이 있다면 그분의 모델을 담기에, 그 모델을 담기 위해서 내 지금 어떤 재능과 그리고 스킬을 다시 재결합하고, 그리고 할당하면서 목표에 도전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해 보는 방법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취미가 정년 후에 일자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가 또 나만의 어떤 무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미와 특기는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고 사회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굉장히 의미를 두고, 지금부터 그런 취미와 특기가 없더라도 취미의 특기를 적극 도전해 보길 권합니다. 자, 또 하나는 50대까지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30-40년간 일을 하느라고 사회와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대부터는 적어도 외부 인맥을 적극 개척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정년 후에 나만의 어떤 그런 소중한 가치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까지는 사실상 퇴직 준비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퇴직은 한 1년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내가 준비한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어떤 선배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는 50대부터는 사전에 정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미래를 탐색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말합니다.
자,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경력을 활용해서 현역 업무를 계속 살려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니어분들과 일본의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정년 후에 일하는지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보면 대기업 영업직에서 물러나 중소기업의 영업 판로를 개척하는 업무를 맡는다든가, 또 수출 경험을 살려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퇴직 후에는 내가 가진 경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나의 경험과 꿈을 펼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좋은 의미와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펼치는 사람들, 다양한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말한 정년 후에 많은 시니어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커리어를 만드는데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많은 소득보다, 그리고 그 일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진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 업무 위에 취미, 학습, 지역활동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금 시니어들은 대기업이라는 큰 조직에서 안주하여 정년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어떤 자기의 꿈과 목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없이는 미래의 어떤 모습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파악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정 그게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인지, 현실적인지,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관점을 빌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긍정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상당히 성공 확률도 높아지겠죠. 정년 후에는 사실상 재취업, 창업,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제 시니어분들은 다른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년에는 개인 사업자로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정신, 그리고 그런 나만의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필요한 일,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학생으로서 역할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회에 봉사하면서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찾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이걸 엔잡러라고 생각합니다. 정년 후에는 이렇게 엔잡러를 지향할 때 여러 관계가 넓어지고 또 사회적 역할도 만들어지고 또 한편 거기에서 소득도 창출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년 후에는 세 가지 다운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식, 스킬을 다운화하라. 지식, 스킬 다운화는 지식을 한 군데만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이 두세 개 있다면 이 두세 개를 다 활용해서 사회에 내 능력을 펼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식을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다 보면은 인맥도 다운화됩니다. 인맥을 다운화되다 보면은 내가 갈 곳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의 정보가 오고, 그리고 또 그 인맥 속에서 나의 새로운 소득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과 스킬의 다운화는 인맥의 다운화로 연결되고, 인맥의 다운화는 바로 소득 다운화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년 후 재취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월 300만 원의 소득을 받기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의 사고보다는 월 30만 원의 일거리를 8개 내지 10개를 갖는다면 30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30만 원의 비즈니스를 10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쟁자를 줄일 수 있고, 어떻게 재취업에 기울인 노력에 보다는 훨씬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소득의 다운화를 한 측면에서
여러분이 발상을 전환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극계의 명언인데요. 세상에 작은 역할은 없다. 작은 배우가 있을 뿐이라는 연극계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연극 세계에서는 어떤 주인공도 있지만은 그 주인공을 빛내는 작은 역할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이 연극의 가치를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이지 않나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고바야시 이치조라는 한큐 그룹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령 사소하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완벽하게 이루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현재 일 속에서 미래의 일의 씨앗이 싹튼다. 그리고 미래의 일과 관계와 방향이 자연스럽게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많은 분들이 현역 시대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의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역 시대의 어떤 조건으로 본다면 그런 일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일이 내 자신의 새로운 일을 낳는 또 다른 일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사소한 일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또 다음 일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전략적 선택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년 후 일방식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소득은 가늘게 길게 면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높은 소득보다는 오랫동안 작은 소득이라도 오랫동안 길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은 가늘고 길게 생각하라. 두 번째는 실무 경험을 자산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실무 경험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조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무 경험은 내 소득을 창출하는 중요한 나의 능력과 스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무 경험을 최대한 현역 때부터 그걸 가다듬고 또 그것을 체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고용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년 후에는 재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재취업과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보다 엔잡러로서 다양한 일로 소득과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본인에게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자신을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는 영업, 인사, 그리고 제조 이런 업무를 혼자서 다 해냅니다. 바로 정년에는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혼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까지 해야 될 상황도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 사업자로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면서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영업자의 사고로 일을 대처하는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미와 특기를 어떤 그 취미에 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가 가진 취미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소득과 그리고 그걸 또 하나의 나의 사회관계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지인은 테니스 실력이 출중합니다. 테니스를 20년간 쳐왔는데 바로 테니스를 활용해서 그리고 정년 후에 테니스 강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소득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년 후에는 하나의 일거리보다는 다원화된 내 재능과 스킬을 활용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또 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은 정년 후에 생계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한 자신의 정체성 외에도 건강 증진,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심오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년 후에 일에 대한 관점을 좀 넓혀서 조직을 떠나서도 사회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장기간 축적된 여러분의 역량과 경험을 사회에서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또 나만의 인생 미션을 실천하고 동시에 건강한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숭고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2025년이면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최근 조직의 고령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에서 40대, 50대 인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50대 인재도 30%를 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험이 출중하고 늘어난 시니어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재 개인도 어떻게 하면 다음 커리어를 의식하고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0세 중장년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숙제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재무적으로는 가장 많은 비용이 들 때입니다. 자녀의 교육비, 결혼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서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시기입니다. 회사에는 계속적인 어떤 구조조정 분위기, 때로는 그런 속에서 필요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앞으로 정년 후에 살아갈 날은 많습니다. 정년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며 지낼지 막막한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심각한 심리적 변화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방황한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정년 후에는 일괄적으로 퇴직하면서 소위 말하는 시장 가치라는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시니어 인재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인재는 30에서 40년간의 출중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30년간 일하면서 업무를 통해 많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업무를 통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면서 많은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길러왔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시니어분들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커리어는 개인이 주도하면서 개인이 만들어가는 걸로 지금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년 퇴직 후에도 많은 시니어분들은 사회에서 활약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활약할 때 한 조직을 떠나서도 자신의 능력과 스킬을 사회에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는 내가 주체적으로 커리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개념이 프로틴 커리어입니다. 프로틴 커리어란 변화무쌍한 커리어라는 의미인데요. 미국의 보스턴 대학 심리학자 더글러스 홀이 바로 이 프로틴 커리어를 제창했는데요. 바로 사람이란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모습을 바꾸면서 사회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프로틴 커리어 개념이 또 다른 커리어를 준비해야 하는 50대 시니어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5가지 항목을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서 12가지 항목이 내가 해당된다면 나는 프로틴 커리어로서의 인재로서 자격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계속해서 어학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테크놀로지 변화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 동향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놓고 있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사회 커뮤니티가 있는지, 그리고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있는지, 이런 15개의 항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께서 참고할 커리어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계획적 우발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스탠포드대 크롬볼츠 교수란 분이 주창했는데요. 이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발성 이론에 따르면은 커리어의 80%는 우발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노력해도 그리고 계획적으로 한다 그래도 커리어는 어떤 우발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우발성에 대비해서도 커리어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우발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적 우발성을 일으키려면 5가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에는 첫째, 호기심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보고 성장 기회를 모색할 것. 두 번째는 실패해도 계속 시도할 것. 세 번째는 집착을 버리고 신념, 태도, 행동을 유연하게 바꿀 것.
그리고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오고 언젠가는 가능하다. 그런 긍정적 사고. 결과는 알 수 없어도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행동한다는 이 5개 행동을 갖고 있다면 우발적으로 어떤 커리어도 우리는 도중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한 프로틴 커리어와 계획적 우발성 이론이라는 커리어 이론에 따르면 지금의 시니어분들은 퇴직 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는 그런 이론을 참고하여 여러분에게 5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은 정년 후에 커리어 유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은 일단 연봉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정년에 커리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연봉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 가능성을 폭을 좁혀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유형인데요. 동일한 전문 영역에 집착해서 변화 대응력을 상실하는 유형입니다. 사실 대기업에 있는 시니어분들 중에서 내 전문 영역을 고집하면서 다른 어떤 선택지를 관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퇴직 후에는 많은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 있는데 내 전문 분야를 한정해 버리면 다른 선택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선택폭이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을 모르고 낙관하는 사람입니다. 대기업의 혜택 의존해서 외부 실정에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대기업에는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년 후 퇴직 후에 많은 일자리는 중소기업형 일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있고 범위도 넓습니다. 그럼 어떤 업무의 유형을 감당하려면 어떤 지금부터라도 그런 넓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영 관점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퇴직 후에 방황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사업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면 창업과 전직 위험도 올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익힌 지식과 스킬만으로는 중소기업에서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이전처럼 내가 대기업에 다녔다. 그리고 내가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고 해서 그게 바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니어 인재는 나의 어떤 대기업 간판 그리고 나의 부장이라는 직책을 버리고 외부 사회 밖에서 통하는 그런 능력과 지식을 지금부터 닦고 그리고 갈고 닦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50대부터 어떤 걸 실천하느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커리어 비전을 구축하는 겁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인드를 바꾸는 겁니다. 급여와 이제는 직책보다 삶의 보람으로 가치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후의 일을 대비해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마음제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관점을 회사 밖으로 돌리고 나의 시장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연봉의 가치보다 시장에서 나의 능력과 거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능력과 스킬을 생각한다면 어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회사에서 통용되는 강점 그리고 단점을 지금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커리어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획도 수립하기 전에 지금 막연한 미래의 불안감으로 있는데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50대의 구체적인 방향이고 행동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강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실무 또는 재학습을 통해서 나의 커리어 목표를 향해서 강점을 보완하고 약점도 보강하는 그런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정년 후에 선택지를 넓히는 게 50대 인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나의 커리어, 과거 커리어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그런 부족한 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학습, 또 필요한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사전에 내가 정년 후의 일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하나씩 발을 담궈서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 투자와 준비로 선택지를 점점 넓혀나가는 것이 50대부터 정년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는 ESG라는 거대한 그 글로벌 흐름이 있습니다. ESG 경영은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무형자산이란 바로 보이지 않는 자산인데요. 기업에서 인적 자본, 그리고 고객 자산, 그리고 조직 자산, 그리고 뭐 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무형 자산이 기업 가치의 90%를 좌우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S&P 500대 기업의 기업 가치 90%는 무형 자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형 자산은 또 사람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형 자산은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생산성 자산, 활력 자산, 변신 자산입니다. 생산성 자산이라는 것은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과 커리어를 높이는 자산인데요. 이거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식과 스킬, 그리고 동료, 그리고 나만의 평판을 말합니다. 두 번째 활력 자산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의 원천으로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신 자산이 있는데요. 새로운 인생 단계를 향해 가는 추진력입니다. 바로 나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극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산성 자산, 활력 자산, 변신 자산은 개인의 무형 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 기업의 무형 자산처럼 이 개인의 무형 자산은 미래의 커리어 방향을 자신의 어떤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현역을 위해 5가지 커리어 자본을 설정해 봤는데요. 예, 마음 자세, 지혜, 동료, 평판, 그리고 건강. 이 5개를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커리어 자본입니다. 먼저 마음 자세로는 변화에 대한 전향적인 정신력입니다. 바로 도전 정신과 호기심입니다. 둘째는 지혜입니다. 변화를 읽고 자기네 지식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 속에서도 서로 돕고 개척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변화 속에서도 매몰되지 않는 또 나만의 어떤 신뢰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중요한 평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를 극복하는 건강한 체력입니다. 이 5개의 커리어 자본은 바로 여러분이 정년 후에 새로운 커리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사실 매듭매듭으로 돼가지고 20m, 30m 계속 성장해 올라갑니다. 그 대나무가 유연하고 강한 것은 바로 매듭입니다. 이 매듭이 바로 여러분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정년이란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이 대나무의 마디와 같이 새로운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또 하나는 도전 정신과 호기심입니다. 사실 50대 시니어분들은 조직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고 커리어를 쌓으면서 이제는 자신의 꿈과 도전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기심과 도전을 지금부터 다음 커리어를 위해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도전이 새로운 커리어를 낳는 원동력인데요. 설사 도전을 못해도 우리는 얻는 것이 많습니다. 예, 도전을 통해서 실패했더라도 경험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사람과 어떤 연계관계가 있고 또 다른 도전을 위한 희망이 또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도전을 사전에 피하면서 추후에 후회하고 지난 도전을 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 자세로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은 커리어를 만드는 새로운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50대에 적극 도전 정신과 호기심으로 새로운 커리어 목표에 도전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께서는 지식의 재무장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테크놀로지 변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 업스킬링, 리스킬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른 테크놀로지 때문에 많은 업무가 지금 정형화된 업무가 없어지고 있고 또 요즘 최근 DX가 열풍입니다. 모든 기업이 지금 DX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새로운 업무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스킬링이라는 차원에서 중고령자, 40대, 50대 분들이 기존의 내 지식이 진부해진 것을 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업무 분야로 이동하기 위한 어떤 리스킬링 전략을 짜는 기업도 지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50대부터는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0대의 새로운 학습 전략으로 또는 새로운 스킬로 새로운 능력을 갖춰서 계속 60대에 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적극 새로운 배움 그리고 나만의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스킬에 획득하기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취업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예, 여러분이 친한 회사 동료 아니면 초등학교 친구 아니면 고등학교 친구 아주 둘도 없는 친구가 여러분 직업 소개시켜 줬습니까? 근데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친한 사람을 이제 스트롱 타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친한 관계에서 직업을 소개시키거나 일자리가 만드는 것은 많지가 않다고 해요. 미국의 어떤 학자가 말하는데요. 이런 느슨한 관계, 예를 들면 어깨에서 가볍게 아는 사람이라든가 가볍게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 동호회 회원으로 만난 사람이 내 일자리를 우연히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소개해 줬다는 케이스가 무려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사람은 환경과 가치관, 이렇게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떤 선입관을 갖지 않고 현재 그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어떤 커리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50대 중장년층은 많은 경험과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회사의 업무 속에 파묻혀서 내 경험과 스킬을 잊어먹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최근 유튜브를 하는 5, 60대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의 컨텐츠를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고급지면서 구성지고 또한은 내용도 깊습니다. 대부분이 50대, 60대 분들이 만든 유튜브 컨텐츠입니다. 바로 그분들의 과거 30년, 40년 동안의 현역 시절에서 닦은 경험과 스킬이 그 컨텐츠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시니어분들이 익힌 30년, 40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나만의 가장 하고 싶은 일, 그것을 어떤 그런 경험을 나의 어떤 평판, 그리고 나의 어떤 새로운 컨텐츠로 만드는 노력이 제2 커리어를 만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또 이런 어떤 전문 분야의 컨텐츠를 보유하면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나만의 어떤 차별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그 브랜드가 바로 내 커리어의 상승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께 적극 권유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의 시니어 분들은 50대 시니어 분들은 이제 나는 이제 내일 모레 정년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끝물이다. 그리고 난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일하려는 어떤 걸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일하는 방식보다 회사에 있으면서 좀 더 회사의 자원을 활용해서 다음 커리어 대책을 저는 적극 실천할 것을 어떻게 추천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의 방법은 현재 업무를 시장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어떤 시장 관점에서 내 업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관점에서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요청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회사를 위해서 일할지 어떤 수평적 마인드로 일한다면은 오히려 정년 후에 새로운 일을 받아들일 때 좀 더 내가 주도적인 일 방식으로 대처하는 하나의 시험대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시니어분들이 50대부터 적극적인 건강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매년 근육의 0.5% 내지 1%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0대부터는 적극적으로 근육량을 늘려야 될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량을 늘리는 어떤 근력 운동을 적극 권유합니다. 물론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유산소 운동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보디빌딩을 30년 이상 동안 해왔습니다. 최근에 헬스장 가면 시니어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러 오는데요. 제가 이제 사적으로 도움도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시니어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려는 욕구는 많은데 어떤 운동법을 대충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기왕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트레이너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나만의 어떤 올바른 방식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식사의 균형 있는 식사도 중요합니다. 50대부터는 단백질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보충하고 식사에 균형 있는 식사. 그리고 나쁜 지방은 피하고 올리브 오일, 뭐 청어 같은 어떤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건강입니다. 자극적인 환경을 피하고 뇌를 활성화하는 환경을 만들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70대, 80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적극 그려보고 그런 이미지를 향해서 나의 어떤 꿈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늘 그런 이미지를 가꾸고 나의 마음을 어떤 열정을 살려나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또 마음의 건강을 어떤 자극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탈학습 시대라고 합니다. 탈학습이란 뭔 말입니까? 이게 탈학습이라니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기존의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은 30년, 40년의 내가 일해온 방식, 내가 어떻게 생각하던 방식, 그리고 그런 과거의 방식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방식의 편견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 사고방식과 편견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런 탈학습 시대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분들이 정년 후에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려면 이런 탈학습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 기존에 내가 잘했던 업무의 방식,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지금 시대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탈학습을 탈피하는 조건으로서 먼저 소득보다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적극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고유의 나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누군가의 어떤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시욕보다는 새로운 도전 의욕으로 내 어떤 커리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보여주는 일보다도 나만의 꿈을 살려 도전하는 어떤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 탈학습 시대의 우리 시니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의 정년은 인생의 통과점일 뿐입니다. 정년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하나의 어떤 전환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년 후에도 새로운 커리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50세부터 새로운 커리어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50대는 기존에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또는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해서 다양한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프로틴 커리어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틴 커리어 개념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실천할 시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100세 시대를 나의 꿈을 실현하고 동시에 희망의 고령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50대부터 실천하는 커리어 전략 바로 여러분이 당사자입니다. 50대인 여러분이 지금 정년후를 막연하게 불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희망의 정년후를 설계하시려면 50대부터 나의 꿈과 희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인생 100세 시대는 불안의 시대가 아닙니다. 인생 100세 시대는 꿈과 희망의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꿈과 희망의 사회를 만들려면 50대부터 여러분께서 다음 커리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100세 시대의 세컨드 커리어의 주인공이 되어야 후배들이 여러분을 배우고 후배들의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롤 모델이 바로 100세 시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정년 후의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